지구촌에서 화제가 되는 자동차 영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차차차 글로벌 핫클릭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이 한 트럭이 있으면 안 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 바로 하필 그때 멈춰서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인도네시아 이 스마랑의 한 기찻길입니다. 네네. 무슨 이유인지 이 건널목에 저 트럭 한 대가 트럭이 서 저기 있습니다. 철로에- 그리고 또 이렇게 열차가 꼼짝하지 않던 트럭이 결국 열차와 충돌하고요. 그 충돌으로 큰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시뻘건 화염이 순식간에 열차를 뒤덮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트럭이 기찻길 중간에 하필 엔진이 고장이 나면서 이렇게 멈춰서게 됐던 겁니다. 그럼 트럭이 고장 나서 선로 위에 서 있었던 거네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라고. 와. 아니 근데 이게 불길이 엄청 세더라고요. 맞아. 그럼 거기 트럭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거기 승객들 다 괜찮나요? 다쳤겠다. 다행히 이 사고가 나기 전에요. 이 트럭 운전자가 철도 경비원에게 사고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트럭의 자리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충돌 후에 열차가 화염 속에서 멈춰 섰는데 모두 신속하게 대처한 덕에 이 승무원과 비롯한 한 600여 명의 승객들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선도도 빠르게 좀 수리가 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상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사상자가 0명 정도 나온 다행스러운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친 사람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저 영상 보니까 정말 끔찍하잖아요. 아니 지금 본 건 인도네시아의 건널목 사고였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위로 다니는 철도가 아직 있으니까 맞아요. 종종 이런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네. 갑자기 차단가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맞아, 상상은 해봤죠. 실제로 네. 우리나라도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예.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네. 차단기가 내려왔어. 기차는 저기서 오고 있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려야죠. 자, 그래서 어떤 2018년에 울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너무 당황해서 차를 놔두고 그냥 갔어요. 근데 기차랑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크게 부서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그 차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거든요. 네네. 보험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못 받은 거. 못 받았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운전 중에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에? 내려야죠. 어떡해요? 보험사한테 전화하면서 저 지금 내립니다. 사고 나기 직전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요. 내리면 근데 이 기차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차를 돌진해서 차단기 부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차단기가 부서진대요. 차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 부서지기 때문에 생명도 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서진 거에 대해서는 값을 물지 않아도 돼요. 긴급 피난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긴급 피난이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에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사람 생명이 우선이다. 맞아요. 꼭 생각하셔야 하셔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데 정이 나거나. 이제 앞뒤로 막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차보다는 생명이 먼저니까 일단은 내려서 탈출해야죠. 네. 당연하죠. 이게 맞는 거죠? 네.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장마철에는 피해야 하는 차입니다. 마철에 피해야 된다. 네, 이 대만의 한 도로에서요. 비 올 때 주행을 좀 피해야 하는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만에? 어떤 차였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현지 시각 지난 뭐야? 8일입니다. 우산 쓰고 가? 도로인데요. 빗속에서 눈에 띄는 이 빨간 스포카입니다. 이게 좋은 차 같은데. 좀 이상한 모습인데 이 와이퍼를 켜거나 지붕도 없고요. 빨간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에서 이 저런 차를 만나면 좀 어떤 생각이 들 것 나 같아요? 원래 저렇게 생긴 차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거 사실 그 뚜껑 없는 차 다 사람들 로망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거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저걸 타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냐면 먼저 세게 달리잖아요. 머리가 완전 엉망진창이 달라요. 되고요. 다 날려. 비 오잖아요. 완전 좋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얘기 보니까 이거 고장이 났나 싶을 정도로 이게 어쨌든 굉장히 비싼 차인데 빨간 우산을 깔맞춤으로 했긴 했는데 완전 쫄딱 다 젖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지붕이 없는 이 차 또 정체를 알면 더 놀라실 텐데 이 전 세계에
499대밖에 없는 F사의 슈퍼카라고 합니다. 금액이요 무려 35억 원입니다. 어이구야. 이 앞유리가 없어도 운전석 내부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까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차량 지붕과 앞유리가 없어서 비 오는 날에는 운전하기엔 조금 난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슈퍼카를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어떡할 거냐고 지붕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어떡할까요의 의문 때문에 전 세계에 499대밖에 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0대도 아니고. 근데 저 깔맞춤 한 거 같은데. 저 빨간 우산이랑. 우산 써가지고 저 우산도 F사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딱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네티즌들의 의견은 좀 갈렸습니다. 비를 맞아도 좋으니 뭐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아이고, 있었고 35억이라며. 또 다른 의견은 말씀 주신 것처럼 35억 슈퍼카의 굴욕이다 네. 이런 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왜 올림픽대로였어요. 네. 비가 막 오는데 우산 쓰고 네. 이게 가능할까요? 우산 아니, 쓰고 운전? 근데 저거 슈퍼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5억 주고 지붕 없는 차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올림픽대로에 저렇게 35억짜리 차를 우산 들고 탔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요. 빗길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우산을 들려면 한쪽 손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조향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우산이 날아가 버리면 다른 차의 앞에 그러네. 유리에 맞네. 갖다 붙어버리면은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48조에 보면요. 모든 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방법이나 속도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카 주행할 때는요.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네. 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비 오는 날 꼭 피해서 주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있네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야. 비가 오르니까. 네, 아우 비 맞고 이거 아우. 여성분들 그 스카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조심. 스포가 타다가 바람에 스카프가 날려가지고 바퀴에 휘감겼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 나는 경우 있거든요. 정말 스포가 위험해요. 그래서 안 사는 거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슈퍼카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매연 가득한 그 저 도로에서 뚜껑 열고 나 안타깝더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차는 막 쌩쌩 달리는 차인데 달릴 안 데가 없잖아요. 막혔잖아요. 내 차하고 똑같이 막혔으니까. 이재용님 오늘 너무 부러워하는 게 티나요 안 지금. 티나요? 다음 영상 볼까요? 그냥 다음.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입니다. 뭐지? 이 베트남에서 간 큰 도둑이 운전자 코앞에서 물건을 훔치는 에?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일 텐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베트남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이 손님이 없는 사이 가게 주인이 이 의자에 누워가지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남성이 있거든요. 바로 이 옆인데. 살금살금 조심히 오토바이를 옮기는 남자. 그러나 이 주인은요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요 핸드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안돼 사장님 옆에 봐 도둑이야 사장님. 아니 이거 저걸 아니 모른단 지금 말이야, 진짜? 사장님 너무 시원하게 누워 계신데 이제 알았어. 봤어. 그렇습니다. 저렇게 완벽한 범죄가 좀 일어나나 했는데 달려간다. 빠른데? 네, 결국 도둑은 범행을 좀 실패하고요. 대기하던 공무원과 함께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야 저걸 어떻게 눈치 못 채냐 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서 훔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강심장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근데 저는 뭐 해외 저런 영상을 볼 때마다 와 우리나라는 정말 막 카페 갈 때 그냥 막 올려두고 다 가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죠. 그 커피숍에서 위에다가 노트북하고 휴대폰 놔둬도 잠깐 어디 갔다 와도 아무도 안 그대로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자전거는 또 달라. 자전거는 이렇게 열쇠 채워놓고 이래도 어느 틈에 그걸 가져가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다 그냥 이거 도난이잖아. 외국에 나가보면 참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 네. 밤에 이제 마음 놓고 다니고 또 소매치기 걱정 없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자전거 절도는 또 많습니다. 희한해요. 그거. 그 왜 그러냐면 자전거는 훔치기가 쉽고 추적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번호판도. 예, 이 검거율이 다른 범죄는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데 자전거 검거율은 일본은 한 5에서 6%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5%거든요. 그나마 높긴 한데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이 자전거 이제 절도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CCTV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그 자부심 아닙니까? 그럼요. 시민의 자부심을 지키기 네. 위해서 이런 절도도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